사실 오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여러분이 신혼여행 정말 재밌게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여자분이 통장에 찍혀있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빨간 글씨네요.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통장. 일명 막통. 여러분의 머릿속은 하얘질 겁니다. 아니 얘가 직장 다니고 있고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은 약속을 한 것처럼 비슷한 대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취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했어. 친구들하고 우정여행을 몇 번 가느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했으니까 자기야 걱정 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같이 갚아줄게. 라고 하실 겁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돈 벌어오는 기계 서약서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단순히 3천만원 빚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소비 습관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여자를 여러분의 결혼 파트너로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2030 남자분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여자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빚을 지게 될까요? 과거에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을 지기도 하였죠. 물론 우리가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현 시대에 지는 빚은 과거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사실 인스타그램 라이프에 대한 강박입니다. 여러분의 썸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친의 인스타를 한번 켜보세요. 한 번 갈 때마다 수십만원 깨지는 골프 필드를 가고 있지 않나요? 한 끼에 20만원 넘게 나오는 오마카세 사진이 태그에는 미식가, 나를 위한 투자, 이딴 것과 함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여자분들은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의 투자는 나를 위해서 괜찮아 라고요. 문제는 나를 위한 투자가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렸다. 이것이 문제겠죠. 남들 다 하니까 뒤처지는 게 싫어서 나 또한 카드를 긁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취미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한 비용에 불과한 겁니다. 경험 소비라는 그럴싸한 치장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가장 위험한 여자분들의 유형이 나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 인생을 위한 투자로서 여행을 좋아해 라고 말을 하는 여자분들이죠. 이 말에 남자분들이 속기도 합니다. 와, 내 여친은 소탈하고 견문이 넓은 여자구나 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1년에 2번 3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비행기값, 5성급 호텔, 현지 맛집 한 번 갔다 오면 수백은 우습게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서 뭐가 남았어? 라고 말하면은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 나를 위한 보상, 헛소리를 합니다. 내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태워서 얻은 게 고작 며칠간의 도피라면은 그딴 건 경험이랄 수 없고요. 그저 돈 낭비에 불과한 겁니다. 물건은 우리가 중고로 팔 수도 있죠. 하지만 경험은 돈으로 되팔 수가 없어요. 이런 기형적인 소비 문화가 형성된 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했겠죠. 2030 여자분들 사이에 아주 위험하게 퍼져버린 경제관이 존재합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오빠 돈은 내 돈이야. 그리고 결혼하실 때 이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남자는 진짜 대출을 받고 부모님의 손 빌려서 연끌을 내서 3억 5억 정도 하는 전세를 마련해옵니다. 그게 당연한 남자로서의 책임, 가장의 책임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3천만원 들고 오면서 혼수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남자가 어이없으니까 말하겠죠. 저기요, 돈을 이것밖에 못 모은 거야? 조금 더 모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죠? 오빠, 여자들은 자기를 꾸미는데 자기를 치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이거는 품위 유지비야 하면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적인 가부장제라고 부르기도 하죠. 집을 해오고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옛날 아버지처럼 다 해오길 바라면서 지가 소비하고 즐기는 것은 현대 여성의 권리로서 그것을 터치받길 거부하는 거죠. 결혼 전의 마이너스 통장은 이 책임 없는 쾌락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이 빚을 여러분이 갚아주는 순간 여자분들은 학습을 합니다. 내가 사고를 쳐도 갚아주는 호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스탑 럴커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자한테 자기야 빚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아니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확실히 검증하는 3단계가 있어요. 바로 신용 점수와 리볼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인데 결혼 얘기가 구체화가 된다면은 먼저 여러분의 자산 내역과 신용 점수를 투명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결혼을 전제로 보는 거니까 서로 경제 상황 투명하게 오픈하고 계획을 세워보자. 이때 여자가 머뭇거리거나 거부하시거나 오빠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100% 스탑 럴커입니다. 경제관념이 확실한 여자분들은 이러한 제안을 피하실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특히 토스와 같은 앱을 켜서 카드 리볼빙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리볼빙은 당장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카드값을 미루는 파산 직전의 시그널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지난 3년간의 연말 정산 확인,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봐야만 합니다. 연봉이 4천인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3,500이다? 이것은 저축을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버는 족족 싹 다 공중에 태워버렸다 라는 증거겠죠? 오빠, 내가 쓸 데가 있어가지고 쓴 거야 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칩니다. 3단계로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자기야, 내가 퇴사를 하거나 사업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요. 이 질문에 그냥 빈말이라도 오빠 안심해. 내가 그럼 정말 대리를 띄어서라도 한번 책임을 져볼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빈말이라도 했다면은 그 여자를 반드시 붙잡으세요. 근데 오빠, 그런 재수없는 소리 왜? 아,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혼을 제고해 봐야지. 하하하하 라고 장난이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은 진짜 피하시길 바랍니다.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드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서까지 명품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심리, 그것은 당장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쇼핑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을 할 때 욱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밖에서 상사한테 깨지면서 피같이 벌어온 돈을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날려먹으면서 오빠, 다른 집 남편은 다 해 이렇게 말하는 여자한테 여러분의 2세 교육을 맡길 수 있나요? 경제관념을 확인하는 거? 그게 속물이 아니에요. 내 미래와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방어 기제라고요. 결혼은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파산 위기의 기업과 합병하는 정신나간 CEO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감싸줘야지. 아, 물론 아름다운 소리겠죠. 근데 그딴 소리는 동화책에 가서나 찾으시면 됩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같이 싸우는 가정에 절대 사랑은 깃들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있는 여자가 화려한 인스트 피드 뒤에 마이너스 통장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남자분들 중에서 남자가 저렇게 해야 돼? 아유, 쪼잔해.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라고 짓거리는 분들이 있다면은